예.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참가하신 많은 선생님들께 드릴 말씀은 왕실 온천 온양 행궁의 역사 문화적 가치 이런 제목으로 오늘날 우리 아산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있는데, 인물로는 이순신 장군이 우리 아산의 어떤 정체성을 대표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면, 천혜의 자연 자원으로서는 온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그와 같은 문화유산이라고 우리가 흔히 꼽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오늘날 이와 같은 천혜의 자연 자원인 아산 온천이 상당히 어떤 위기에 지금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문제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그런 자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그러한 온천 문제의 핵심에 바로 온궁이 위치하고 있어서 온궁의 복원이 상당히 시급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의식을 서로 좀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이해해야 될 것은 온궁의 역사적 가치를 갖다가 말이죠, 이제 재발견을 하자. 그리고 그와 같은 온궁을 어떻게 잘 우리가 창조적으로 이제 계승을 해가지고 이것이 아산의 어떤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의 유용한 문화유산으로 이걸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여기에 이제 논의를 맞춰본다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온궁 복원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선 이제 그러려면은 이 온양 행궁이 언제부터 역사 속에 존재하게 됐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아산 온천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고장에 지금 세 군데가 있죠. 흔히 우리가 온양 온천, 그 다음에 도구 온천, 또 이제 아산 온천.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봐도 한 고장에 세 군데의 온천이 존재하는 이런 고장은 아마 우리 아산이 유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온양 온천은 역사가 가장 오랜 것인데요. 삼국 4기 백제기를 보면은 온조왕 36년, 그러니까 서기 18년입니다. 이때 이제 탕정성을 쌓았다 하는 이와 같은 기사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탕정이란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아산의 탕정면이 행정구역상으로 그대로 이제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지만, 이 탕정성을 쌓았다 할 때의 탕정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이제 지명이 되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제 탕정인 말 그 자체가 말이죠, 끓는 물이 나오는 우물이다 하는 뜻이고, 바로 이제 온양 온천을 지칭하는 말인데, 그 역사가 서기 18년이면은 예수가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문헌상에 존재하는 온양 온천의 역사가 2000년을 넘어섰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온양 온천이야말로 우리 역사, 특히 온천의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가장 오래된 그런 이제 온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온양 온천이 굉장히 많은 역사성을 갖게 되는 계기는요, 삼국시대부터 이미 국왕들이 온천역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할 목적으로 우리 온양을 찾아왔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시대 성덕왕이 712년에 보면은 온양을 행행했다고 합니다. 이 양반이 경주에서
우리 온양까지 온다는 거는 할 일 없어갖고 온 건 아니고 자신의 어떤 질병을 치유할 목적으로 효임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 찾아온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온천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도 고려 문종 36년에 말이죠. 고려 문종이 그 남영을 해가지고 개성에서부터 우리 그 아산을 찾아와서 온천욕을 하면서 백성들을 위무했던 그와 같은 그 기록이 고려사에 나타납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문헌상으로 우리 온양온천이 역사상 그 기록을 통해 보면 한 2000년 정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국왕이 운행을 했던 기록을 따지면 한 1300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그 나라에서 가장 최고로 오랜 그런 그 온천이 바로 온양온천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온천의 역사가 많은 기록을 가지면서 풍부한 역사성을 보여주는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예요. 태조 5년, 1396년인데요. 이때 그 이성계가 여기 와서 그 온천욕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원집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이 원집이라는 거는 일종의 구경여관을 개조한 겁니다. 뭐 이태원, 태교원 하는 식으로 그 원이 붙는 지명은 거기에 이제 구경여관인 원이라는 게 있었다는 건데요. 우리 온양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개조를 해서 왕이 이제 머물렀어요. 근데 이거는 뭐 온궁이라고 하기는 이제 어렵고 임시 숙소 정도로 이제 그 이용을 했던 것인데, 본격적으로 온궁이 지어지는 것은 세종대왕에 의해서입니다. 우리 세종대왕하고 우리 온양은 굉장히 각별한 인연이 많아요. 세종대왕이 바로 이제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여기 여러 차례 다녀가셨는데, 이분이 그 치유의 효과가 좋아서 그전에는 온수라는 지명을 가졌던 이곳을 온양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하사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온양은 굉장히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보면은 25칸짜리로 이제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구조를 보면은 왕이 정물을 보는 정청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동서로 보면은 이제 양쪽으로 침실이 있었다 하고, 욕탕은 보면은 상탕자, 차탕자, 뭐 이렇게 이제 그 욕탕이 있었고, 주변에 보조 건물들이 위치를 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종대왕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탄이라는 걸 건축을 하는데, 이거는 자신이 떠나가도 백성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질환자들이 질병을 치유하라고 이렇게 이제 허용한 이런 여민동락의 현장으로서 여기가 이용되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조대왕이 여기 질병 치료를 위해서 여러 차례 또 오게 되는데, 이 양반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설을 확장한 이런 흔적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 사진을 보시면 알다시피 저기 지금 그 신정비 저기에 말이죠, 바로 세조대왕이 여기다가 건립한 이와 같은 비석으로 지금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아산의 역사를 지켜보면서 지금도 온양관광호텔에 이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종대왕 때 오게 되면은 이제 헐식소라고 해서 그런 건물이 생기고, 세자궁의 침실, 그러니까 수행에서 따라오는 왕자들이 이제 잠을 자고 쉬는 그런 공간을 건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의 말이죠, 왕과 왕비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 왕실 가족들이 온양온천을 찾아와서 온궁을 짓고 목욕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온궁에 이제 위기가 닥칩니다. 그게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때 오면은 온궁이 이제 파괴되어 버려요. 그래서 아주 완전히 폐허로 돌변해 버리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국왕들의 온우행이 중단이 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옹궁의 폐허 상태가 얼마나 처참했는가 하는 거는 이 남구만이라는 분, 나중에 영정을 2번이나 하신 분인데, 이분이 기록한 온양온천 북탕기라는 기록에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분의 어머니가 두풍이 있어가지고 항상 어지럼증을 느끼는 바람에 어머니 질병을 치유할 목적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 와봤더니 얼마나 파괴된 옹궁이 엉망진창이었던지 온천물은 계속 솟구쳐 나오니까 질척질척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무너져 버린 기와장이며 담장이며 이제 이런 있는 속에서 풀이 막 자라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질병 치료하려고 사람들이 와서 목욕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악창이라 나옵니다. 아주 피부병이 아주 안 좋은 분이 와가지고 목욕한 바람에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더럽혀져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갓밭이 그러니까는 이제 가죽을 다루는 양반이 작업장으로 여기를 쓰면서 더 말이죠. 거기가 오염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한 60여 년 동안 거의 폐허된 상태로 방치되었던 것이 바로 이제 온양온천이었는데, 이제 현종대왕 때 들어오면은 현종대왕이 본격적으로 말이죠. 여기다가 옹궁을 복원하는 이와 같은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는 현종은 젊은 20대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양반이 보면은 걸어 다니는 병주머니라고 할 정도로 아주 질병이 너무 많아서 어이들이 도저히 이제 치유할 방법이 없어서 온천행을 갖다가 권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종은 온천에 와서 목욕을 하는 것이 자기 질병을 치유하는 유일한 해결 방법인가 싶어서 전후 5차례나 이분이 여기 갔다가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온천 행행이라는 말을 줄여서 온행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용어가 이때 이제 처음 정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이제 온천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문헌 기록들, 예를 들면 온행 등록이나 온행 배정록, 이런 이제 좋은 자료들이 현재 남겨져 있어서 온행의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이제 보면은 행궁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복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차로 올 때는 상당히 소박한 형태로 복구를 하는데 어실, 그래서 6칸 8짝이라는 규모로, 그 다음에 목욕하는 온정실, 탕실을 8칸짜리로, 또 부속 건물들은 초가집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소박한 이런 형태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민폐가 내물 크기 때문에 이 지역민들에 대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이제 필요로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떻든 간에 조선 후기의 옹궁이 다시 이제 복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옹궁이라는 것의 기본 형태가, 조선 후기의 옹궁의 기본 형태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옹궁이 증축되는 것은 현종 2차 온행 때인데요. 어머니 진선대비를 같이 모시고, 옹궁을 찾아옵니다. 상당히 이렇게 효자인 걸 현종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하들이 사치스럽다 하고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어머님이 와서 편하게 목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로 조금 무리하지만 이제 규모를 크게 해서 짓지요. 그래서 둘레가 1758척, 내정전, 외정전,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머무는 침실 공간과 정물을 보는 공간, 이런 거, 그 다음에 목욕하는 탕실 공간, 이렇게 해서, 100에서 한 150여 칸 정도로 규모로, 상당히 크게 지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때부터 보면은 현종의 아들 숙종, 그 아들인 영조, 또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까지 무려 4대에 걸쳐서 온행이 말이죠.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면서 옹궁의 이제 전성기가 구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정조대왕 때 그림이 그려진 것이지만
온양 별궁 전도라고 그래서 조선 후기 바로 이제 옹궁이 지어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옹궁을 보고 난다면 아마 이 그림이 가장 그 중요한 밑그림이 이제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구조상을 한번 보시면은 크게 이렇게 담장이 말이죠. 이중으로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깥에 있는 걸 외궁장이라고 하고 안에 있는 이제 담장을 이제 내궁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쪽 이 동문이 이제 바로 정문인데요. 열로 통해 가지고 왕이 이제 들어가면은 저 안에 내정전이라고 하는 공간까지 이제 가야지 되는데 그 왕의 경우에는 삼중으로 말이죠. 담장을 둘러서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경호하는, 보호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나오면은 외정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욕하는 이제 탕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식사를 준비하는 수락관 건물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신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를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정비가 거기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저 끝에 나무 세 그루가 있죠? 거기가 이제 바로, 지금 우리가 아는 영계대가 바로 이제 저기에 위치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궁장과 외궁장 사이에 보면은 노란색 지붕 또는 기와 지붕이 이렇게 삥 둘러싸여 있는 것들이 이게 이제 권례각사라고 그래서 왕을 보필하는 여러 관리들이 이제 파견 와가지고 근무하는 오피스 공간, 그게 이제 쭉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건물이 이렇게 이제 위치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한번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중의 담장을 둘러쓴 속에서 정전인 내정전, 외정전, 국왕과 왕후가 이제 생활하는 그런 침전 공간이 있고, 외정전은 왕이 서울을 떠나서 우리 온양에 오셔도 이 양반들이 정무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요. 그 때문에 왕과 신하가 이제 국사를 의논하는 이제 이 장소, 이게 이제 외정전이고요. 탕실은 이제 목욕하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바로 옹궁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왕의 이 행궁은 전국에 여러 군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탕실이라고 하는 이런 공간이 있는 거는 옹궁 외에는 없어요. 화성행궁이나 이런 데 가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왕들이 목욕하기 위해서 갔던 지역들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물론 탕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존하는 탕실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어디도 없고 우리 온양에만 이게 이제 존재를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왕실 가족 공간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개 이런 이제 주변의 건물들이나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위치를 한다. 그리고 외궁장 사이에는 왕을 보필하는 권례 각사들이 사방으로 나누어 위치하면서 와가나 초가로 되어 있는 이런 여러 집들이 이제 산재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왕이 옹궁을 행행하면은 이거보다도 더 넓은 공간을 점유를 합니다. 왜냐면은 왕과 가족들뿐만 아니고 왕을 수행해 오는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많을 때는 한 7,500명 정도 이렇게 왕을 따라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는 이와 같은 이제 활동을 누가 하느냐면 충청도 관찰사, 오늘 치면은 이제 도지사죠.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충청도 관할의 모든 수령이 총동원되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전부 분담을 해가지고 이들을 먹이고 재우는 이런 이제 일을 나누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 또 필요하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가가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임시 건물이고, 또 가가와 바깥에는 텐트촌이 만들어져요. 이 포막으로 쳐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공간을 갖다가 이제 차지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민간인 집을 갖다가 증가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왕이 머무는 이 기간 동안에는 집을 빼앗긴 백성들이 노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있더라. 아무튼 이때부터 온양행궁의 최전성기가 이제 구가되어지면서요. 현종 때부터 숙종, 영조, 사도세자까지 왕과 왕세자들이 이제 온행을 이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현종 6년에서부터 사도세자가 온행을 올 때까지 95년 동안 바로 이제 온궁이 가장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이용되었고 어떤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온궁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축조물들이 등장을 하지요. 이게 이제 사도세자와 관련되는 건데, 온궁과 또 다른 이제 축조시설이 등장하는 것은 사도세자가 영조 36년에 말이죠. 다리에 습창이라고 하는 부스림이 나가지고 치료를 목적으로 여기를 옵니다. 사도세자는 여기서 이제 활 쏘기를 해요. 이 사람이 평소에 무기 다루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즐겼던 사람인데, 5발 쏴가지고 5발을 다 말이죠. 맞추는. 이와 같은 이제 이걸 몰기라고 하죠. 이걸 달성하면 서로 축하해주고 잔치를 열어주는 것이 이제 상례인데,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회나무를 갖다가 식목을 하고 자기가 활을 쐈던 여기에 사대를 갖다가 축조를 해라. 그리고 나무를 심어서 다음에 이제 오는 사람들, 이들이 여기서 이제 그늘에서 활을 쏘게 이렇게 배려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이때 돌아간 사도세자가 결국 2년 안에 이제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세자와 관련되어지는 사도축조는 잊혀져 버리게 되는데, 정조대왕 때 다산 정약용이 잠시 말이죠, 이 해미에 유배가 온 적이 있어요. 한 열흘 정도.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 온궁을 갖다가 들려서 확인을 합니다. 그때 보면은 이 심어놨던 회나무가 전부 말라 비틀어지고 어린아이들 놀이터가 돼서 부서지고 망가져버린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자신이 서울 가면은 정조대왕한테 아릴 것이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를 지은 게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정조의 명으로 이 영계대에 대한 축조 작업이 다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정조 19년이에요. 요때가 보면은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랑 어머니 해경공 홍씨 두 분 다가 동갑내기인데, 이날 이 해가 환갑해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화성 행궁에 가가지고 진찰래, 그러니까 이제 환갑잔치를 크게 베풀어 주고, 아버지를 위해서는 영계대를 축조를 해가지고 2개의 선물을 부모님한테 각각 하나씩 바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 과정에서 보면은 사도세자 이제 성덕을 기리면서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게 영계대의 이 축조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온궁사실이라는 책 속에 아주 상세하게 밝혀져 있고요.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대미를 장식하는 이런 기념물로서 영계대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각별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진과 또 일제시대에 남겨진 이런 이제 사진 자료가 지금도 남아 있죠. 영계대 온궁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온궁 복원의 이제 근거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제 이런 문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그러니까 정조대왕 이후에 가면은 왕실의 온행이 이제 중단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왕실 가족들은 내려오지 않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 아들인 정조대왕이 취한 조치입니다. 더 이상 이제 왕실이 온행을 내려오지 않는 속에서, 우리 정조대왕은, 온양온천을 백성들의 온천으로 개방할 것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백성들이 이제 즐기는 온천장으로 바뀌는데, 이 조수상이라는 분이 쓴 온정기에 보면은 병 들어가지고 남의 등에 업혀오고 들것에 실려오고 했던 이 많은 병자들이 한 10일간 정도 여기서 목욕을 하면서 치유를 한 다음에 서로 웃으면서
돌아가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인다 할 정도로 치유 효과가 아주 뛰어난 그런 온천이 온양온천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조선 말기에 오면은 집권자인 그 대원군이 말이죠. 자기 아버지 남인군 그 묘를 이렇게 성묘하러 오고 가는 과정에 온양온천에다가 별장을 짓고 이 양반이 이제 여기서 목욕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한락당과 해파정인데 바로 요 위의 사진이 바로 이 해파정의 그 실제 이제 모습인데 일제시대 때 남겨졌던 그 흔적입니다. 하지만 1904년에 보면은 일제에 의해서 온궁이 탈취되어져 버려요. 그러고 나면 일본인들은 여기에다가 일본식의 이런 이제 온천 관광지로 이걸 개발을 하게 되어졌고, 그게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신정관의 그 모습으로 이어지고요. 이게 해방 후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제 내려온 바탕이 되었다. 이게 이제 대원군 별장 탕실인데 1906년도에 이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이제 발견을 처음 이제 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면 헤르만 산더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 이 독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 일본 독일 대사관의 무관으로 근무하다가 러일 전쟁 때 한국이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를 직접 일단 그 정보를 정탐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중에 우리 그 온양온천을 들려서 찍은 사진이 바로 한 점 아주 귀중하게 남아서, 이게 이제 실물의 그 온궁과 관련되는 건물 그 사진이어서 만약에 복원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양온천의 이 문화는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왕실의 이제 목욕 문화, 조선왕조 시대의 아주 최고의 그 목욕 문화가 고스란히 이 문헌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왕실의 목욕은 목과 욕이 구분돼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감는 이런 행위와 함께 배꼽 아래 탕에 몸을 담그고 하는 반신욕 같은 이제 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이 즐기는 음식, 이 그 온천욕을 한다는 거는 신체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이 영양 관리를 굉장히 아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고단백 식품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거는 우리가 요새 먹는 미역국, 우리 찜질방 안 가면 이렇게 미역국 먹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다려서 만든 그 이집고라고 하는 이제 배즙을 액기스를 뽑아서 시원한 물에다가 해서 이제 마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즐긴 그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게 되면은 온천에 있다고 하는 신령한 어떤 그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온정제 또는 산천제 이런 이제 그 행사들이 그 세종 때 이래로 쭉 이렇게 해왔던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온천 복지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는 온천욕을 하는 질병 걸린 이 많은 환자들, 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펀드를 조성해서 이식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질병을 치유하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또 이제 세조 때는 이런 레저형의 뭐 온천 문화인 게 있고, 또 여기에는 보면은 뭐 온양 별시나 이런 같은 이제 문묵과 시험을 했다든지 위민 정치의 이제 현장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온양 향교를 갖다가 참배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또 이 충청 지역에 있는 많은 그 훌륭했던 그 유현들 이런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 제사를 지내는 행위라든가, 이 지역에 유명한 그런 이제 산림이라고 불리는 그 정치가들, 송시열이나 권상화, 윤봉을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왕이 만나기도 하고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온천 문화의 여러 형태로 지금 그 남겨져 있는 그 모습들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만 요거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얘기를 해요. 생활 수준이 이제 우리가 향상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문화적 요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천을 즐기더라도 목욕을 하는 그 자체로서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가 풍부하게 결합돼야지만 더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하는 사실이죠. 아산은 이런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원 전으로부터 이렇게 그 오랜 그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인데, 이런 전통들의 수립은 조선시대 옹궁이 이제 존재하면서 더욱 역사성을 많이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 옹궁의 역사는 500년이 넘게 이어져 오게 되었고요. 또 그것이 다른 지역의 온천이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아산 지역만의 자랑이고 이제 자부심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양은 왕실 온천의 보고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대단히 독특하고 격조 높은 우리나라의 고급 목욕 문화를 지켜온 현장이 바로 옹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백 년 동안 말이죠. 걸쳐서 왕과 가족들 그들이 지속적으로 온천에 대한 행차를 하고 거기에 따른 아주 그 품격 높은 고급 목욕 문화를 전승한 것, 이거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그런 아주 드문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아산은 한국 최고 온천 목욕 문화의 메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존재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제외한 다른 온천 단지들, 거기에서는 절대로 따라올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게 바로 이제 옹궁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옹궁이야말로 아산 온천 문화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옹궁 복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재 옹궁은 일본인들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화적 유산마저도 망각되어 있어요. 그래서 옹궁이 뭐냐 하면은 아는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아주 답답한 그런 그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옹궁 복원이라는 거는 이 아산이라는 지역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의 상징적 존재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 이래로 아산만이 가진 이런 고급 왕실 온천 문화를 우리가 그대로 지켜나가고 부활시켜서 이것이 앞으로 아산이라는 지역의 새로운 어떤 경쟁력의 원천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저는 감히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옹궁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산의 온천 시대가 이대로 이렇게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이것이 아산을 대표하는 천혜의 자연 자원으로서의 의미와 이걸 지켜나가면서 새로운 어떤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이제 그 분기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감히 그 말씀을 드립니다.